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스포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화 이글스가 2026 시즌을 대비해 중견수를 선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4명의 후보가 저마다 가능성을 타진 중입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강백호와 페라자가 2026 시즌을 향한 당찬 포부를 공개하며 강력한 타자 라인업 구성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2025 시즌에 반복된 약점을 보완하려는 과감한 결정이지만 단순히 공격력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외야의 심장, 바로 중견수를 지킬 것인가? 이 질문은 구단팀이 반드시 풀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팀 내부에서는 이미 중견수 운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구단팀은 기존 선수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살리는 동시에 새로운 인재 영입 가능성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선수는 누구일까요? 후보는 4명, 가능성도 4가지입니다. 한화 이글스 로스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견수 후보로 무현빈, 이진영, 오재원, 이원석이 있습니다. 각 선수는 저마다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며 2026 시즌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입니다. 무현빈의 공격력 극대화, 제한적이지만 의미 있는 경험. 무현빈의 중견수 경력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경험을 쌓은 시즌은 2023년 데뷔 시즌으로 70경기 동안 519이닝을 소화했습니다. 2025 시즌에는 단 한 경기만 중견수 선발로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완전히 낯선 포지션은 아닙니다. 강력한 외야 완성. 무현빈을 중견수에 배치했을 때 가장 큰 매력은 공격력을 폭발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좌익수 페라자, 중견수 무현빈, 우익수 강백호, 외야를 압도하는 3명의 강타자가 투수들에게 악몽 같은 공세를 퍼붓습니다. 상대 투수들은 한 명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공격력에 맞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현빈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게다가 무현빈은 이미 2025 시즌 주전 자리를 확보했습니다. 그를 중견수로 이동시키는데 큰 라인업 변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같은 9명의 선수들이 단순히 포지션만 조정하면 되는 것이죠. 이는 팀 케미스트리와 안정성 측면에서 분명한 장점입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흥미롭습니다. 내야수 출신 선수는 코너 외야보다 중견수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견수는 공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수비하는 패턴이 많기 때문에 각도 있는 타구를 처리해야 하는 코너 외야보다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도 존재. 하지만 전망이 항상 밝지만은 않습니다. 무현빈의 경력을 되돌아보면 한 가지 패턴이 눈에 띕니다. 바로 잦은 포지션 변경입니다. 2023년에는 2루, 3루, 유격수, 중견수를 오갔고 2024년에는 2루, 3루, 유격수를 맡았습니다. 이러한 잦은 이동은 안정적인 수비와 장기적인 포지션 적응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2025 시즌 무현빈은 105경기에서 좌익수로 뛰었습니다. 원래는 3루 백업으로 한 시즌을 준비했지만 결국 2025년에는 좌익수로 시즌을 소화하며 내야와 외야 수비를 동시에 연습했습니다. 이제 겨우 안정감을 찾은 선수를 다시 중견수로 이동시키는 것이 정말 현명한 선택일까요? 더 큰 우려는 타격 성적의 저하 가능성입니다. 중견수는 외야 포지션 중 가장 많은 수비 부담을 지는 자리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유격수나 포수처럼 수비 부담이 큰 포지션에서는 타격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체력과 집중력의 약점을 가진 무현빈이 이 함정을 피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진영, 전략적 유연성의 상징, 안정적인 분배 역할. 이진영의 이름이 중견수 논의에서 항상 언급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는 지난 3년간 꾸준히 백업 중견수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2023년 31경기 195.1이닝, 2024년 27경기 131이닝, 2025년 3경기 15이닝.
출전 시간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중견수로 뛸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연성이라는 무형의 가치입니다. 이진영의 진정한 가치는 주전 수준의 기량보다는 전략적 선택지로서의 존재에 있습니다. 감독은 상대 선발 투수의 유형과 구질에 맞춰 라인업을 조정합니다. 특정 매치업에서 이진영이 빛을 발할 수 있다면 단순히 백업 중견수로 그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코칭 스태프에게 큰 전술적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162경기의 긴 레이스에서 이러한 유연성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자산입니다. 프로야구에서는 부상, 부진, 휴식 관리,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분배는 필수적입니다. 이원석, 검증된 수비 안정감. 가장 경험이 풍부한 선수는 이원석입니다. 그는 2019년부터 중견수로 활약했지만 본격적인 풀타임 출전은 202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64경기에서 294.1이닝, 2024년 40경기 219이닝, 2025년 36경기 216이닝을 소화하며 꾸준히 중견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기록 자체가 그의 안정성을 증명합니다. 그는 순수하게 수비력으로 경쟁합니다. 만약 중견수 선발 기준을 순수 수비 능력만으로 평가한다면 이원석이 가장 확실한 선택입니다. 무현빈, 이진영, 이원석 3명의 글러브 능력을 비교한다면 타구 판단, 송구 정확성, 포지셔닝, 중견수에게 요구되는 기본 수비 능력 면에서 이원석이 단연 우위입니다. 하지만 현대 야구에서는 수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타격, 주루, 전반적인 기량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과연 이원석이 여전히 최선의 선택일까요? 이것이 모든 이가 반드시 고민해야 할 지점입니다. 오재원, 빛나는 잠재력과 현실의 벽. 2026 드래프트의 자랑, 오재원에게 팀이 거는 기대는 그의 기록에서 잘 드러납니다. 고교 리그에서 30경기 타율, 438, OPS 1.195를 기록하며 놀라운 성적을 남겼습니다. 기록 자체도 눈부시지만 그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압도적인 스피드로 32도루라는 수치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단순한 스피드가 아닙니다. 오재원은 프로 무대에서도 위협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단팀의 한화 이글스밀의 스카우팅 보고서에는 오재원에 대한 확신이 가득합니다. 그는 타격과 수비를 모두 갖춘 만능형 선수로 중견수를 포함한 외야 전 포지션에서 활용 가능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심지어 즉시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합류할 잠재력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구단팀은 그의 타격 능력이 완전히 개발되지 않았더라도 수비 교체나 대주자로 바로 활용할 수 있다고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속도만으로도 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오재원은 마이너리그에서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으며 2026년 스프링 캠프에서는 메이저리그 팀과 함께 훈련할 예정입니다. 구단팀이 그를 미래 핵심 외야수로 보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천천히 신중하게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누구도 오재원의 잠재력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잠재력과 현실 사이에는 항상 미묘한 경계가 존재합니다. 그는 아직 신인,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상태로 프로 경험은 전무합니다. 그의 타격이 KBO 최정상급 투수들을 상대로 통할지, 프로 수준의 타구 속도와 다양한 구질을 얼마나 잘 처리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2026 시즌 중견수 자리를 오재원에게 완전히 맡길 것인가? 신인 시절 메이저리그에서 배우며 기회를 줄 것인가? 아니면 마이너리그에서 더 경험을 쌓게 한 뒤 승격시키는 보다 신중한 접근을 취할 것인가? 이 결정은 단순히 2026 시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재원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육성할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너무 빨리 기회를 준다면 자신감을 잃을 위험이 있고 반대로 육성을 미루면 성장 속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한화 이글스의 중견수 고민은 단순한 선택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구단팀의 철학과 전략, 그리고 2026 시즌에 대한 기대가 모두 반영된 복합적 결정입니다. 만약 공격력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무현빈이 답입니다. 그러나 포지션 적응과 타격 유지 능력에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전략적 유연성이 중요하다면 이진영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비록 주전은 아니지만 상황별 활용 가능성이 감독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검증된 수비 안정성이 핵심이라면 이원석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기량과 비교하면 다른 옵션과 함께 평가가 필요합니다. 미래를 보고 선택한다면 오재원이 가장 흥미로운 카드입니다. 다만 2026년 당장의 경쟁력과 장기 육성 계획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아마도 정답은 상황에 맞게 이 선수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상대 투수, 경기 상황, 선수 컨디션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 야구에서 요구되는 전략적 사고일지도 모릅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함께 멋진 작품을 만들어봐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